자, 교과서 102페이지 전기 에너지의 생산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다니고 있어요. 이 캠핑에 의해서 캠핑을 가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전기가 없는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발전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자, 이 소형 발전기를 사용하면 전기기구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소형 발전기는 어떻게 해서 전기를 만들게 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단원을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소형 발전기는 어떻게 해서 전기를 만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봤던 자석과 코일의 상대 운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목표는 뭐냐, 자석과 코일의 상대 운동을 통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상대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 운동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뭔가 상대 운동이 일어나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자, 그래서 밑에 실험 도구들은 나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해봤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정지한 코일 근처에 자석이 정지해 있을 때를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지한 코일 근처에 자석이 움직일 때, 그리고 정지한 자석 근처에 코일을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검육의 바늘이 움직일 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때는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위치가 변화되더라 라는 거죠. 즉, 다르게 얘기한다면 상대적인 운동이 있다, 상대 운동이 있는 경우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늘이 움직일 때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이때는 자석 또는 코일의 운동 에너지가 무엇이 되느냐, 전기 에너지가 되더라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좀 더 상세하게 보려면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PPT를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전자기 유도라는 건 무엇이냐, 자석이 멈춰 있으면 방금 했던 결과입니다. 자석이 멈춰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았어요. 혹은 코일과 자석의 상대 운동이, 이거를 다르게 얘기한다면 코일과 자석이 상대 운동이 없을 경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또는 자석 주변에서 코일을 움직인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한다면 뭐냐면 자석과 코일의 상대 운동이 있을 때다라는 거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쌤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요 과정들을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줬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자기 유도라는 건 뭐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할 때, 이때 전류가 유도된다. 이 전류를 뭐라고 부르느냐, 유도 전류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도 전류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뭐라고 부르냐, 전자기 유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은 자석을 코일에서 움직일 때나 코일을 자석에서 움직일 때처럼 이 결과 정리를 해보면 이게 핵심이에요. 자석과 코일의 상대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자, 자석이 가만히 있고 코일이 움직이거나 코일이 가만히 있고 자석이 움직이거나 이럴 때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소형 발전기라는 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런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뭔가의 움직임이 있겠죠. 그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다면
자석을 움직일 때, 요거 좀 크게 해볼게요. 자석을 움직일 때 본다면 어떻게 되냐? 자석을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 자석의 운동에 의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변했으니까 어떻게 되냐? 유도 전류가 흘러요. 그럼 유도 전류가 흘렀으니까 뭐가 되느냐?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고, 반대로 자석을 가만히 놓고 코일을 움직입니다. 코일을 움직이니까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발생이 돼요. 자, 그럼 코일을 통과하는 상대적인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당연히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게 뭐냐? 전기 에너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를 한번 풀어본다면, 코일 주위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변할 때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어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자석과 코일에 상대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이 에너지가 이 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상대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전자기 유도에 의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죠? 그래서 앞에 배웠던 그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기기로는 발전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발전기는 무엇이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자석이나 코일의 운동 에너지를 이거를 뭐로 만들어주느냐?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자, 전기 에너지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발전기의 구조를 본다면 이거는 회전하는 자석과 고정된 코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발전 원리는 어떻게 되냐? 발전 원리는 당연히 발전기의 회전축에 연결된 터빈. 자, 회전축에 연결된 터빈이 회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부의 자석이 터빈과 함께 회전을 하고, 이걸 통해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된다. 글로만 보면 모르니까 그림을 보여주겠다 했죠. 자, 여기 보면 요게 발전기의 구조입니다. 요 녀석이 발전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터빈입니다. 자, 그러면 터빈과 발전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중심에 축이 있고 이 축 주변에 뭐가 달려있냐? 이렇게 자석이 달려있습니다. 자, 이 자석들은 축이 회전을 하게 되면 자석이 운동한다, 맞죠? 자, 그럼 코일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니까 당연히 자기장의 변화를 주게 되고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근데 이 축을 돌려주는 역할은 누가 하느냐? 터빈이라는 친구가 발전기를 돌려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기계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봅시다. 간이 발전기와 발전소에 있는 대형 발전기는 모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발전기의 자석이 회전할 때 고정된 코일을 통과하는, 자, 자석이 회전합니다. 그러면 자석에 상대적인 운동이 생긴다. 그러면 고정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하다? 틀렸다. 그죠? 그래서 X가 돼야 되고, 얘는 자기장의 세기는 계속 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뒤에 가서 화력발전과 핵발전을 본다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터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터빈이라는 친구는 뭐냐? 발전기를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발전기에 연결된 터빈이 회전을 해야 돼요. 계속 회전해야지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터빈을 돌려주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맞지? 그 방법에 따라서 발전 방식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화력 발전이라는 건데, 이 화력 발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화석연료라고 부르고, 화석연료를 태우게 되면 이때 발생하는 열에너지가 물을 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물을 끓이고 나면 어떻게 되냐? 고온고압의 수증기가 나오게 되고, 이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게 돼요. 그럼 터빈이 돌아가니까 당연히 발전기 내부에 있는
발전기 자석이 돌겠지. 그러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화력발전과 핵발전의 경우는 무엇이냐? 핵발전은 무엇이냐? 핵발전은 핵 연료가 있어요. 이 친구는 우라늄과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핵 분열을 하게 돼요. 우리 앞 단원에서 핵융합이라는 거 배웠는데, 핵융합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얘는 가벼운 원자핵이 무엇이냐? 무거운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이야기했다. 그죠? 그럼 핵분열은 무엇이냐? 무거운 반대예요.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열에너지가 발생이 돼요. 그럼 이 열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당연히 질량 결손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물을 끓이는데 이 물이 고온 고압의 수증기가 되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 앞에 열을 얻는 과정이 화력발전과 핵발전은 조금 달라요. 화력발전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들을 태워 그래서 얻는 열이고, 핵발전은 우라늄과 같은 핵연료를 분열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끓입니다. 그래서 열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다르지만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냐? 둘이 똑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열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제외하면 나머지 에너지 전환 과정은 동일하다. 그래서 열에너지가 터빈의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이 터빈의 운동에너지는 발전기에서 전기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 수업 시간에 항상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터빈 땡땡 해놓고 이거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라고 하면 틀렸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뒤에 가면 화력발전과 핵발전의 구조가 나와요. 구조를 본다면 화력발전은 이렇게 화석연료를 태웁니다. 화석연료를 태우면 위에 있는 물탱크에 물이 끓게 되고, 이 끓는데 굉장히 작은 관으로 수증기가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고온 고압의 수증기가 나오게 되고, 이 고온 고압의 수증기는 어떻게 되냐? 실제로 터빈이라는 친구를 회전을 시켜요. 그 회전되면서 뭐가 되느냐? 발전기에 전기가 만들어진다. 두 번째, 핵발전은 핵연료가 있어요. 이 핵연료는 우라늄 같은 친구들인데, 이 우라늄이 분열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열에너지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에너지가 발생이 되니까 그 열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실제로 물을 끓이게 되고, 이 끓은 물이 뭐가 되느냐? 증기로 이렇게 터빈을 돌려주면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화력발전과 핵발전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본다면, 화력발전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화학에너지가 태우는 과정에서 열에너지가 되고, 이 열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실제로 운동, 전기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핵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핵발전은 우라늄과 같은 핵 원소가 핵에너지 형태로 있고, 이게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로 변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109페이지에 있는 건데, 발전소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보는 건데, 요 내용은 각자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발전소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전기에너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다양한 방법을 얻을 수 있는데, 전기에너지는 또다시 생각해 본다면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전기로 휴대폰도 충전하고, 그 다음에 뭐 집에 전등도 밝히고, 혹은 에어컨도 켤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를 변환하고 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생활에 가장 폭넓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뭐냐? 화력 발전은 화석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이때 온실기체 대기오염 물질들이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핵발전은 어떻게 되냐? 핵발전소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요거 쌤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여러분들한테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자, 사고가 발생하면 방사선에 노출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 폐기물을 관리 또는 처리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기에너지의 생산 단원 다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부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풀이를 올려주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